안녕하세요.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 다룰 차례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리드 스냅과 극좌표 스냅을 왔다 갔다 순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들 중에 대부분은 사용자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의 재생 목록에서 다뤘었죠.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디젤 익스프레션이었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만들 설정을 왔다 갔다 순환하는 단축키를 만들 때에는 그 디젤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야만 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객체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F3 혹은 직교 모드를 껐다 켰다 하는 F8 같은 경우 모두 디젤 익스프레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디젤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야 스냅 타입이라는 환경 변수가 0과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디젤 익스프레션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못해도 10시간 정도는 걸려요. 근데 열심히 익혀봤자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디젤 익스프레션을 활용해서 스냅 타입이라는 환경 변수가 변하는 단축키를 한번 정의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디젤 익스프레션은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에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토캐드의 도움말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F1을 누르면 나오는 도움말에는 오토캐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디젤 익스프레션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화 및 오토리습, 그 아래에 사용자 및 관리 안내서, 그 아래에 일반 사용자와 여기에 디젤 표현식, 요 부분에서 자세한 정보를 전부 다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CUI를 통해서 기능을 정의하려면 이 CUI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명령 매크로에서 사용하는 특수 컨트롤 문자 사용 정보 여기에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부터 오토캐드에서 단축키를 정의를 할 건데 단축키를 정의하려면 C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버튼으로는 관리 탭에 위치해 있고요. 이 메뉴에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데 단축키는 키보드 바로가기, 그 아래 바로가기 키, 요게 숏컷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내부에 단축키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리 정의되어 있는 단축키들을 살펴보면 이렇게나 많은데 펑션 키를 보면 F3, 6, 8, 9, 10, 11, 12 요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 2, 4, 5, 7 정도가 빠진 건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감춰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용자와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F4번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키를 F4로 덮어 쓰시면 돼요. 원본을 편집하지 못하도록 가려둔 것 뿐이지 덮어 써서 재지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CUI를 통해서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오토캐드의 펑션 키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누르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3D 오스냅이라는 기능이 F4번에 할당되어 있어요. 근데 써먹기 좋은 위치에 쓰잘데기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건 낭비니까 스냅을 바꾸는 기능을 F4번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CUI를 다시 열어서 키보드 바로가기의 바로가기 키에 스냅을 바꾸는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명령 리스트의 이미 구비되어 있는 기능들 중에 스냅을 바꾸는 기능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능을 새로 정의해야만 합니다. 새 명령 작성 버튼을 눌러서 비어있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여기에 스냅을 바꾸는 내용을 추가한 뒤에 바로가기 키에서 단축키를 할당을 해줄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대충 스냅 바꾸기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복사해서 위에 바로가기 키에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능은 잘 들어간 거고 이 기능에 대한 단축키로 F4번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집어 넣었으면 F4번을 눌렀을 때 스냅 바꾸기라는 이름을 가진 기능이 실행되도록 만든 건데 이 키를 누르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매크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부터 편집을 해야만 하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스냅 타입이라는 환경 변수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1로 바뀌어야 하고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0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오토캐드에는 이미 이렇게 0과 1을 순환하면서 실행되는 단축키가 이미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게 직교 모드가 있을 겁니다. 메뉴를 쭉 내려서 임시 재지정 키 쪽에 들어가면 직교 모드 전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기능에는 F8이라는 단축키가 할당이 되어 있고 단축키를 눌렀을 때 실행될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특수 문자도 좀 있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전부 다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놓고 스냅 타입에 맞도록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이 길어서 한 줄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건데 사실 이건 전부 다 한 줄이에요. 적당히 끊어서 표시되도록 화면 크기를 조절을 한 뒤에 내용을 살펴보자면 앞에서 also mode라는 직교를 제어하는 환경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if라는 게 들어가 있고 get bar라는 게 들어가 있고 also mode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2번 반복됩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기호를 살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1, 그 뒤에 플러스, 그리고 다시 1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해석을 하자면 $m이라는 건 요게 매크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한 결과물을 also mode라는 걸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한번 누른 뒤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마지막에 공백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매크로에서 공백,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는 건 엔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also mode라는 걸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요만큼에서 계산된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결국 요만큼의 내용은 환경 변수를 바꾸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P는 명령행에 반환되는 메시지를 제어하는 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있는 걸 선호해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고요. 그러면 매크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가장 먼저 if가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 if는 조건문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그 뒤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요 조건이 참이면 요 내용을 실행을 하는 거고 참이 아니면 요 내용을 실행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요 내용은 뭐냐? get bar라는 게 autoresp의 함수인데 also mode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값에서 1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1을 더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빼느냐? 그걸 여기에서 정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and라는 건 논리 연산자 and를 의미합니다. also mode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1이 교집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0이다. 그러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요 단계를 실행을 해서 0에 1을 더해라. 즉 원래 0이었으면 1로 바꾸는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갖고 온 값과 1이 교집합이 있다. 그러면 요만큼의 내용은 참이 돼서 요걸 실행을 하게 되고 원래 저장되어 있던 값은 1인데 1에서 1을 빼니까 0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즉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순환되어 환경 변수가 적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구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8을 누르면 직교 모드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스냅 타입이라는 환경 변수가 0 또는 1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구조는 모두 동일한데 요 also 모드만 스냅 타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메모장에도 바꾸기 기능이 있으니까 also 모드를 스냅 타입으로 모두 바꿔라. 요렇게 해놓고 복사했던 내용을 요 끝에 공백을 포함해서 쭉 복사한 뒤에 오토캐드의 앞에서 만들었던 스냅 바꾸기라는 기능에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있던 내용 제거하고 메모장에서 적었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매크로를 집어넣어 주면 그리드 스냅과 극좌표 스냅을 왔다 갔다 순환시키는 F4라는 단축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편집할 때 밑에다가 매크로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밑에 집어넣어도 위에 있는 내용이 편집이 돼요. 이걸 복사해서 별도로 붙여넣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능에 대한 링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밑에서 바꾸면 위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위에서 바꾸면 밑에서도 그 내용이 바뀐 게 적용이 돼요.
편집할 때 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복잡한 내용들 중에서 원하는 걸 찾기가 좀 더 편해질 거고요. 이렇게 모든 기능을 다 만들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F4번을 누를 때 스냅 타입이라는 환경 변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경 변수가 바뀌기 때문에 극좌표 스냅이었다가 그리드 스냅이었다가 한번 누를 때마다 요게 순환하면서 기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오토캐드의 기능을 사용하는 와중에도 F4번을 눌러서 기능을 전환하며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F4번을 누르면 극좌표 스냅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단축키에 스냅 타입을 바꾸는 기능이 들어간 건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떤 타입의 스냅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기능을 직접 사용을 해봐야 그리드 스냅을 쓰고 있는 건지 극좌표 스냅을 쓰고 있는 건지가 티가 납니다. 근데 이러면 사용을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할까 해요. 그건 바로 상태 표시 막대에 버튼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CUI를 통해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상태 표시 막대죠. 요 상태 표시 막대는 물론 사용자와 할 수 있기는 해요.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걸 편집하려면 오브젝트 ARX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스크립트나 리습이나 매크로나 요런 단계가 아니라 전문적인 언어를 배워야만 버튼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거기까지 언어를 배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드 매크로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입력한 문자열이 상태 표시 막대에 그대로 표시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딱 한 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별도의 지식 없이도 편하게 상태 표시 막대에 뭔가를 추가할 수 있긴 하지만 한 개밖에는 못하는 거죠. 여기에 ASDF라고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바로 밑에 표시가 되고, 다시 한번 1, 2, 3, 4, 5, 6을 입력을 하면 입력한 내용이 상태 표시 막대에 표시가 돼요. 요 기능을 활용을 할 건데, 모드 매크로에는 디젤 익스프레션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스냅 타입이 1번이면 폴라 스냅, 0번이면 그리드 스냅이 표시되도록 문자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 문자열은 요 밑에 바로 집어 넣을 건데, 지금 저는 스냅 타입에 대한 변수를 바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요만큼은 필요가 없고요. 뒤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건은 동일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을 쓸 거죠. 일반 문자열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 교집합이 있을 땐 뭐라고 표시를 할 거냐? 폴라 스냅이라는 문자가 표시되도록 만들 건데, 오토캐드에서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묶어줘야만 합니다. 폴라 스냅을 쌍따옴표로 묶어준 뒤에 쉼표를 찍으세요. 그러면 교집합이 있을 때 쉼표 앞에까지 요 내용이 표시되게 되는 거고요. 교집합이 없을 때는 그리드 스냅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문자열을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주고 끝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요만큼의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매크로에서는 기능을 사용을 하다가 여기부터 매크로다 라는 마킹을 위해서 세 글자를 집어넣은 건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만큼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글자는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만들어진 거고요. 요 계산 결과를 가지고 문자열만 계산돼서 결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뒤에 엔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자, 요만큼을 복사해서 오토캐드로 돌아간 뒤에 명령행에 붙여 넣어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냅의 유형이 상태 표시 막대에 글자로 표시되게 되는 거죠. F4를 한번 누르면 그리드 스냅으로 바뀌고, 또 한번 누르면 폴라 스냅으로 바뀌고, 이렇게 글자까지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드 매크로라는 걸 통해서 상태 표시 막대의 버튼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모드 매크로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환경 변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오토캐드를 껐다 키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버튼이 표시되지만 오토캐드를 껐다 다시 실행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표시되게 만들려면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드 매크로에 자동으로 이 값이 입력되도록 간단한 리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쭉 복사를 한 뒤에 메모장을 하나 새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리습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 건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하나 열어주고 SETVAR 한 칸 띄고 쌍따옴표를 연 뒤에 모드 매크로 여기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쌍따옴표를 닫아주고요. 한 칸 띄고 쌍따옴표를 또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었으면 쌍따옴표 열었던 거 닫아줘야겠죠? 끝에 쌍따옴표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맨 앞에 괄호를 열었던 걸 맨 뒤에서 한번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마지막 작업이 있는데 폴라 스냅과 그리드 스냅이라는 문자를 쌍따옴표로 묶었죠? 이때 사용한 4개의 쌍따옴표 앞에 역슬래쉬를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요 뒤에도 역슬래쉬 하나 넣고 그리드 앞에도 역슬래쉬, 스냅 뒤에 역슬래쉬 요렇게 입력을 하면 리습을 다 만든 거예요.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파일의 이름은 본인이 편한 이름으로 집어넣고 확장자를 lsp로 지정을 합니다. 형식은 모든 파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양식을 ANSI로 바꾸세요.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한 뒤에 기타 다른 리습을 사용할 때처럼 앱 로드를 통해서 시작하기 세트에 본인이 사용할 리습을 추가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방금 만든 이 파일을 추가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이렇게 추가했다면 앞으로 오토캐드를 열 때에 방금 만든 리습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이 버튼이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만 모든 환경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 과정 중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본인이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직접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선 이번 영상만으론 부족할 겁니다. CUI에 대해선 사용자와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을 쭉 보셔야 할 거고요. 디젤 익스프레션을 직접 만들어 보려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움말을 쭉 보셔야 할 거예요. 최소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단축키를 직접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